서울 서초동 율정 로펌 19층. 강민호의 사무실은 늘 고요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지만 그는 한 번도 그 풍경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께가 10cm는 좋게 될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끝없이 스크롤되는 판례들이 흘러갔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도 야근이십니까? 젊은 로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직원이 나간 뒤 사무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검은 태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42세, 율정 로펌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승소율 94%.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항상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화면이 아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청솔 중학교 급식실. 그날도 이맘때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혼자 구석자리에서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야, 강민호.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태성이었습니다. 반장이자 학생회장, 선생님들이 가장 아끼는 모범생. 하지만 교실 뒤편에서는 다른 얼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넌 맨날 혼자 처먹고 있네. 외롭지도 않냐? 오태성의 무리가 웃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지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야, 내가 물어보잖아. 뜨거운 것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떡볶이 국물이었습니다. 고추장의 붉은색이 흰 교복 셔츠를 적셨고 끓는 듯한 열기가 목과 가슴을 태웠습니다. 민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오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지만 오태성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선생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태성은 학생부에서 훈계만 받았고 민호는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흉터가 남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민호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기로. 권력이 정의를 짓밟는 순간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민호는 다시 안경을 쓰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태성 검사 내부 감찰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3개월 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비리 수사 무마, 뇌물수수 정황, 그리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한 흔적. 여전히 치밀하군요. 민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태성은 지금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였습니다. 차기 검사장 후보 1순위. 언론은 그를 정의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입수한 자료들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오태성은 25년 전과 다름없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모든 흔적은 법의 테두리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옆 서랍에서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민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무실로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청솔 중학교 25주년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민호는 초대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하는 그날의 얼굴들. 25년 만에 마주하는 오태성. 법정에서는 안 되겠지요. 민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태성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였고 그의 인맥은 사법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설령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았고 권력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는 달랐습니다. 법정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그곳에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술과 추억, 그리고 방심. 25년 동안 쌓아 올린 완벽한 가면 뒤에서 오태성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민호는 초대장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창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민호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오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5년 동안 타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사흘 앞둔 수요일 저녁, 민호는 서울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지만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 구석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1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김 부장님. 김영수, 검찰청 감찰부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3개월 전 민호에게 첫 제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연락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감찰부에 조사팀이 들어왔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건으로요. 아직 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오태성 검사가 눈치챈 겁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한 발 앞서갑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증거를 남긴 적이 없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집한 자료들은 정황만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회장과의 골프 모임, 고급 음식점에서의 회식, 해외 출장 중 사라진 시간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법정에서 통할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태성 검사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구두로만 지시해도 주요 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수천 말입니까?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입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요. 겉표지에 청솔 중학교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솔 중학교,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태성 검사는 그 수첩을 2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안에는 사람 이름과 숫자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습니다. 저도 2번 본 적이 있는데 해독은 못했습니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서재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차 안에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챙겨갑니다. 김영수는 봉투를 민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습니다. 2년 전 감찰부 회의 때 찍은 건데 배경에 그 수첩이 보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서 책상 모서리에 놓인 검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확대해 보니 표지에 작은 금색 배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솔 중학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통할 증거가 될까요? 민호의 질문에 김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태성 검사는 완벽합니다. 법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민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복에 쏟아진 뜨거운 국물, 200명의 시선, 그리고 오태성의 완벽한 사과. 그때도 오태성은 완벽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갑니다. 그 자리에 오태성 검사도 올 겁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동창회 참석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태성은 청솔 중학교 동창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인맥 관리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강 변호사님.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김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강 변호사님만 믿습니다. 김영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수첩. 그 안에 25년 동안의 비리가 암호로 숨어 있다면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 정우진입니다. 우진아, 나야. 시간 있나? 네, 말씀하세요. 정우진. 경찰청 특수수사팀 소속 경위였습니다. 민호의 대학 후배이자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도움이 필요해. 강남 쪽인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 어떠세요? 좋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까지 사흘.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암호를 해독해야 했고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적법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쉽지 않겠지. 민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 올린 분노는 이제 한 권의 수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장은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호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거리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청솔 중학교 25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린 입구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호는 회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입구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로펌 변호사의 날카로운 인상 대신 동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강민호 맞아? 진짜 오랜만이다. 옛 반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살이 쪘고 어떤 이는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비교, 그리고 계산. 민호야, 요즘 뭐해? 작은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어. 동네에서 소송 대리 같은 거. 민호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과 안도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잖아. 괜찮네. 뭐 먹고 살만해.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왼쪽 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건넨 최신형 장비였습니다. 호텔 주차장에는 정우진과 특수수사팀 직원 3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태성 검사님 오신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는 여전히 25년 전과 같은 자신감을 풍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차기 검사장이시라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오태성은 여유롭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태성의 시선이 민호에게 닿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오태성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야, 태성아. 와,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오태성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민호를 훑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응, 잘 지냈어. 요즘 뭐해? 아, 변호사 한다고 들었는데. 작은 사무소 운영해. 별거 아니야. 민호의 대답에 오태성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잖아.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오태성은 가볍게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오태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오태성 옆자리에는 중학교 때 부반장이었던 이현수가 앉았습니다. 지금은 중견건설회사 이사였습니다. 태성이 형, 정말 대단하십니다. 검사장까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현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태성은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운이 좋아야지. 무슨 말씀을. 형 같은 분이 검사장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태성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검사 생활도 쉽지 않아. 윗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래도 형은 잘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대기업 수사하신 것도 뉴스에 나왔던데. 이현수의 말에 오태성이 웃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좀 복잡했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라.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잡했는데? 오태성이 민호를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눈이었습니다. 너 작은 사무소 한다며? 이런 거 모를 거야. 그래도 궁금한데. 뉴스로만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 오태성은 술잔을 비우고 세수를 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기업 수사? 그거 다 정치야. 겉으로는 공정하게 수사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 협상이야. 대기업 회장이고 뭐고 다 사람인데. 대화하면 풀리는 거지. 대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오태성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대화.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받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이연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태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술이 더 돌자 그의 입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민호야, 너 중학교 때 기억나? 넌 맨날 혼자 있었잖아. 오태성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기억나. 그때 우리 많이 놀았지. 뭐였더라, 떡볶이였나? 미안했어. 그때 애들이었으니까. 오태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과시였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래, 넌 착해. 그래서 작은 사무소나 하는 거야.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아. 오태성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민호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둘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태성아, 그 대기업 수사 말인데 혹시 뭘 주고받은 거야? 민호의 질문에 오태성이 웃었습니다. 경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수사 무마해주면 그쪽에서도 뭔가 해주는 거야. 돈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어차피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야. 기소해도 무죄 나오게 할 수 있고 아예 안 하게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법의 맹점을 이용하면 돼.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하자를 만들거나 증인 진술을 조율하거나 방법은 많아. 오태성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그런데 위험하지 않아? 감찰받으면? 감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야. 내 사람들이 감찰부에도 있어. 다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오태성은 자신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이 안에 내 모든 게 들어있어. 20년치 인맥 목록. 누가 나한테 빚졌는지,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 민호의 눈이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첩. 그것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그런 걸 다 기록해? 당연하지. 기억은 흐릿해지니까. 기록은 영원하잖아. 오태성은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애정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녹음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수첩만 확보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태성은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가지고 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오태성은 술에 취했지만 가방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정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첩 위치 확인. 가방 안. 확보 방법 필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대기 중. 신호 주시면 진입. 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태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귓속은 고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술이 완전히 올랐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조용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야, 강민호. 오태성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존댓말이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너 말이야, 중학교 때 생각나? 넌 항상 쪼그라들어 있었어. 지금도 그래. 작은 사무소 운영한다며? 참 불쌍하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태성은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태성아,
이제 그만하자.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태성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뭘 그만해? 솔직한 게 나쁜 거야? 민호야, 내가 술 한 잔 더 따라줄게. 너 같은 친구 보면 안쓰럽거든. 오태성이 민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넘쳐 흘렀습니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기분 나빠? 그럼 마시지 마. 어차피 너 같은 애들은 술도 제대로 못 마시잖아. 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직원이 뜨거운 김치찌개를 서빙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태성의 눈이 뚝배기에 멈췄습니다. 태성아, 앉아. 이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뚝배기를 낚아챘습니다. 민호를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야, 강민호. 옛날 생각나지? 순간이 멈췄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눈이 뚝배기를 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 쏟아지는 시선, 그리고 무력함. 안 되는데.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태성이 웃었습니다. 왜? 무서워?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용서해 줄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태성의 손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재킷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안, 또 손이 미끄러졌네. 오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민호는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태성은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야, 민호야. 창피하지?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네.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는 오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성아, 왜? 재킷 좀 빌려줘. 내 거 다 젖었어. 오태성이 웃었습니다. 알아서 해. 내가 왜 빌려줘? 그래, 알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였습니다. 오태성의 재킷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에 작고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첩을 꺼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성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가. 오태성은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민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 손바닥만 한 크기, 그리고 표지에 붙은 금색 배지, 청솔 중학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들과 숫자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 암호화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정치인, 고위 공무원. 그 옆에는 날짜와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우진아, 지금 들어와. 준비됐어. 알겠습니다. 민호는 화장실에 들어가 젖은 셔츠를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붉은 국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물로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25년 전 보건실에서도 이렇게 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참으며.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태성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태성 앞에 섰습니다. 태성아, 왜 또? 오태성이 짜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태성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봐. 오태성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호, 율정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야. 나는 율정 로펌 변호사야. 작은 사무소는 거짓말이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쩌라고? 그래서 이거. 민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태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수사 무마해주면 그쪽에서도 뭔가 해주는 거야. 돈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오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 자백이야, 태성아. 대기업 수사 무마, 뇌물수수, 직권남용. 전부 내가 직접 말했어. 민호는 다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태성의 눈이 수첩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있어. 내 재킷에서 가져왔어. 20년치 비리 기록이 전부 들어있지? 그건 돌려줘. 오태성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피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과 특수수사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오태성 차장검사님, 경찰청 특수수사팀입니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우진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오태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검사야. 감히 검사를 체포해. 증거가 충분합니다. 녹음 기록과 물증, 그리고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 정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갑이 오태성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오태성이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는 오태성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5년 전 넌 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았어. 오늘도 그랬지. 넌 평생 그렇게 살았어.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법을 무시하고 오만함 위에서 군림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아, 그 오만함이 너를 무너뜨렸어. 내가 날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술에 취해 자백했기 때문에, 내가 가방을 함부로 놓았기 때문에. 권력은 오만함 위에 세워질 수 없어. 오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는 오태성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젖은 셔츠, 붉은 얼룩, 그리고 손에 쥔 검은 수첩.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구치소 접견실은 차가웠습니다. 회색 벽, 철창,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민호는 유리창 너머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오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한때 차기 검사장 후보였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태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왔어? 오태성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하려고? 오태성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은 아니야. 다만 확인하고 싶었어. 뭘?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오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검사?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여기는 힘이 센 놈이 왕이야. 오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도 맞았어. 수감자 중에 나를 기억하는 놈이 있더라고. 내가 예전에 기소했던 조폭이야. 그 친구들이 내 밥을 뺏어갔어. 뜨거운 국을 얼굴에 뿌렸고.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지? 25년 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을 지금은 내가 당하고 있어. 이게 인과응보인가 봐. 태성아, 그만해.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15년 형이야. 나올 때는 환갑이지. 변호사 자격도 박탈됐고 연금도 날아갔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오태성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법 위에 군림했던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민호의 말에 오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내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평생 남았어. 내가 권력으로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오태성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를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 강민호. 오태성이 불렀습니다. 민호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해. 오태성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전 민호는 율정 로펌을 떠났습니다. 파트너 자리도 높은 연봉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희망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주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당한 괴롭힘, 그리고 오태성을 법정에 세운 과정을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 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아온 고등학생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급식실에서 혼자 서 있을 때 민호는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청솔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법률 자문, 심리치료, 교육 지원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민호는 재단 사무실에 오태성의 수첩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이게 왜 있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동시에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단 건물 앞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청솔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운동장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급식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급식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 쏟아지는 시선, 그리고 고개를 숙인 자신. 선생님, 여기 앉아도 돼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학생 남학생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럼 앉아. 학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어? 민호의 질문에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그랬거든. 중학생 때.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져.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괜찮아져.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호는 명함을 꺼내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학생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급식실을 나서며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태성 사건 판결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징역 15년, 추징금 50억 원. 법원은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없었습니다. 25년 전 화상은 피부에 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을 공부하게 했고, 정의를 추구하게 했고, 약자를 돕게 했습니다.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솔 중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민호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습니다. 민호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동안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민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흉터 위에 핀 자유였습니다. 민호는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희망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흉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을, 희망의 길을,